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대한민국 유통 100년사 6번째 시간입니다. 직영백화점의 출범, 신세계 미도파 백화점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직영백화점 시대의 개막은요, 신세계 백화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삼성그룹이 1963년 7월 동방생명을 인수하면서 동방생명의 소유였던 동화백화점도 삼성그룹 산하로 흡수됩니다. 삼성은 1963년 11월 상호를 동화에서 신세계로 바꾸면서 직영화를 시작하죠. 단계적으로 직영 비율을 올리면서 기존 임대업자와의 마찰이 심화되었지만 1969년 들어서면서 직영률을 85%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이와 함께 신세계 백화점은 정찰제의 전면적 정찰제 실시했고요. 경품 제도를 개선했고 크레디트 카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나라 유통 근대화의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신세계 완전 직영화에 자극받아서 미도파, 코스모스, 신신, 화신, 시대백화점 등 그 당시 서울시 내 각 백화점은 서울시 직영화의 권고 그리고 제재 조치에 따라서 직영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럼 신세계 백화점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7월 동화백화점을 인수한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은 동화백화점의 새 사장에 전충식님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유통사업의 선두주자인 신세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인수 당시 동화백화점은 백화점이라기보다는요, 옥외 시장이 아닌 옥내 시장과 다름없을 정도로 매장 정리가 아주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가기에는 갈 길이 아주 멀어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회사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상호를 바꿀 필요성이 대두되었죠. 따라서 전충식 사장은 부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과 함께 매장 재편을 계속 서두르고 한편 그해 11월에 상호를 동화에서 신세계로 바꾸게 됩니다. 그 당시 기획실 역할을 한 부서가 기획선전실이라는 부서가 있었는데요. 이 부서의 두뇌들이 엮어낸 최대 화제작인 1966년 국내 최초 수영복 패션쇼, 그리고 1967년 제주울산전, 그리고 국내 최초 바겐세일 등등이 있습니다. 다 국내 최초죠. 특히 제주물산전을 1967년도에 하기 위해서 감귤을 LST, 쌍발 비행기 아시나 모르겠네요. 쌍발로 그 당시 여의도에 이제 비행장이 있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 감귤을 LST로 수송하는 진 풍경을 연출했는가 하면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바겐세일을 서울 시민들에게 제대로 인식시키는데 애를 먹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들이 그런 고군 분투 덕에 신세계는 1967년 직영화율이 50%를 넘어서게 되고 비로소 백화점다운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미도파 백화점으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대농그룹 아시나요? 지금은 해체된 그룹인데요. 1955년 대한농산을 창업해서 이어서 한일제분, 미도파, 코리아 헤럴드 등을 설립하면서 한때 재계 30위권의 대기업을 만들었었죠. 대농그룹이요. 그러나 1997년 신동방과 미도파 인수 합병 문제로 과도한 자금을 쏟아부은 데다가 그 당시 외환 위기까지 겹치면서 결국 그룹이 해체된 그런 그룹이 대농그룹입니다. 그 대농그룹이 미도파 백화점의 인수 창업 드라마는 삼성의 백화점 인수보다 더욱 훨씬 더 극적입니다. 일제시대 이 미도파 백화점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일제시대는 조지아라고 불렸습니다. 조지아. 해방 후에는 중앙백화점으로 이름을 바뀌었는데요. 무역회관의 운영권자인 무역협회는 한국 전쟁 직후인 1954년 미도파란 이름으로 임대백화점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임대백화점이니까 직영률이 거의 없는 거죠. 이때 사장이 최태섭님입니다. 최태섭님은 누구냐면 전 한국유리 회장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1956년 2월 최초 정찰제 판매를 실시한 데 이어서 직영백화점으로의 경영전환 채비에 박차를 가하던 시절입니다. 이때 미도파 백화점은 무역협회의 대규모 종합무역센터 건립을 위한 비용 조달 방편에 따라서
1968년 원매자 물색에 들어가게 되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종합무역센터 건립은 삼성동에 있는 아주 큰 한국무역협회 건물 아시죠? 코엑스 건물. 그 건물을 짓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 그 당시입니다. 당시 한국 스레트 등 5개 회사가 인수 의향을 비쳤지만 임대 영업 중인 그 상인들과 벌여야 할 명도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껄끄럽고 힘드니까 선뜻 나서지는 못하던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매각 실무 책임자였던 조인상 님이란 분이 출장차 일본에 갔다가 도쿄에서 우연히 대농의 박용학 회장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대농의 미도파 인수가 사실상 결정하게 됩니다. 박 회장은 청년 시절부터 백화점 사업의 꿈을 키워오던 터라 그 자리에서 바로 미도파 인수를 흔쾌히 승낙했다고 합니다. 그때 무역협회 비상근 부회장이던 박용학 회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식적인 미도파 인수 과정엔 평소 호용호재하던 지능기업의 박영준 사장을 내세워서 1969년 5월에 인수 작업을 매듭 짓게 됩니다. 대농그룹의 미도파 백화점의 초대 사장으로는요, 무역협회에서 미도파 매각 실무 책임자였던 조인상님을 영입하게 됩니다. 조인상 사장은 부임 1년 만에 직영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리고요, 일본의 다마야 백화점과 제휴하는 등 사업 확장책을 계속 꾀했고요. 지하 식품부를 셀프 서비스 스타일의 슈퍼마켓으로 바꾸는 등 큰 일을 해냅니다. 1973년 3월 조 사장은 대농그룹 박용학 회장의 외동 아들인 박영일 사장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미도파는 대대적인 직영 전환 체제로 돌입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백화점 두 곳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현재 한 곳은 기업이 아예 사라져갖고 존재 자체 알 수 없게 됐고요. 또 한 곳은 대한민국 유통의 선두를 리드하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확연한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히 신세계와 미도파의 초창기 얘기를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